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웃음을 띤 채 변호인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선고 초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어떤 목적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서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고 순간에도 굳은 얼굴로 지기현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특검 측 구형에 헛웃음을 짓고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는데 이때 힘내라고 외치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오늘 취재진이 목격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석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석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의 유무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로 사형은 불가능한 반면 무기징역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기징역형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모범수인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강력범죄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범인 윤석열 피고인은 20년이 지나도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면 이런 정치범 중에서도 내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은 형량이 확정된 바로 그 해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민 통합을 이유로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아직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